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에도 집값 못 잡는다. 오늘 오전 이재명 정부가 또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경기 12곳에도 투기과열지구 딱지를 붙였죠.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 짧은 기간에 세 번이면 사실상 긴급 진화 모드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벌써 반응했습니다. 이번에도 못 잡는다.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가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대폭 확대한 전면 규제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중 사실상 마지막 수단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서울 전역 경기 12곳. 서울은 25개 구 전체가 일괄 지정됐고 경기도에서는 다음 12개 지역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12개 투기가열지구 추가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는 분당, 수정, 중원시가 포함됐으며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고양시는 일산, 동덕양이 포함입니다. 용인시에서는 수지, 기흥이 포함되었으며 안양시는 동안, 만안, 의왕시, 김포시, 남양주시, 군포시, 수원시는 영통, 권선, 팔달, 장안입니다. 이 지역들은 이미 거래량이 급증하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상승률이 전국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정부는 핀셋 규제로는 풍선 효과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울 전역 경기 핵심지 전면 지정을 택했습니다. 다음은 대출 제한 강화 부문입니다.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15억 이하 주택 6억 원까지만 가능. 25억 초과 주택 최대 2억 원 한도. 2주택 이상 보유자 신규 대출 전면 차단. 즉, 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도 구매가 어렵고 결국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으로 구조가 재편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사는 순간 허가받아야 함. 이번 대책에서 특히 중요한 변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해당 구역 안에 주택 토지를 매수하려면 정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며 허가를 받아도 실거주 목적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확대 지정 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되면 시장에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거래량 급감입니다. 실거주자만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가 급격히 줄고 투자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가격 경직됩니다. 급매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대신 거래 절벽이 생기고 전월세 수요가 치솟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 투기 억제를 기대하지만 시장에서는 거래만 묻고 가격은 버티는 구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투기 억제보다 시장 통제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론 거래량이 줄겠지만 근본적인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규제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전 두 번의 대책이 모두 시장을 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월 27일 1차 대출 규제 6억 상한선의 충격, 그러나 단명. 6월 27일 발표된 1차 대책의 핵심은 초강력 대출 제한이었습니다. 기존처럼 단순히 LTV 주택담보인정 비율나 DSR 총 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을 조정한 게 아니라 6억 원 상한선을 정해버렸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LTV 60%까지 대출 가능. 6억 원 초과 주택 대출 불가. DSR은 40%로 유지, 다주택자 투기 지역은 예외 없이 강화. 정부는 과열된 중상급지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대출이 막히자 실수요자들은 매수 포기, 거래량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현금 보유층은 오히려 이제 경쟁자가 줄었다며 매입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는 줄고 가격은 버티는 구조만 만들었습니다. 그 효과는 고작 2달, 8월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9월 7일 공급 대책 135만 호 착공이라는 숫자의 함정. 정부는 시장 반등 조짐이 보이자 9월 7일 공급 확충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총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이었습니다.
기간은 2026년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 착공입니다. 대상은 3기 신도시역세권 복합개발국 공유지 활용. 목표는 서울 경기 주택 공급률 110% 달성. 하지만 문제는 착공이지 입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입주는 빨라야 2028년 이후, 지금 당장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겐 의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발표 마지막 문구, 국토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이 한 줄이 시장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곧 규제 들어간다. 지금 사야 한다. 결과적으로 9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은 0.27% 급등, 거래량은 전월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판단 핀셋으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결국 판단했습니다. 부분적 규제나 공급 공약으로는 이미 달아오른 시장의 심리를 막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대책은 핀셋이 아닌 전면 통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울 전체를 한 번에 묶고 경기도 핵심지까지 동시에 조여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6월 대출 규제는 너무 빨리 약효가 끝났고 9월 공급 대책은 시기적으로 너무 멀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세 번째 카드로 규제의 범위를 넓히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며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은 세 번째지만 시장은 벌써 네 번째 움직임을 준비 중입니다. 첫 번째 대책은 6억 원 상한선을 둔 대출 규제였죠. 신선했지만 효과는 단 2개월. 두 번째, 97 공급 대책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발표. 하지만 착공은 2026년부터, 입주는 그 이후. 당장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 게다가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예고가 나오자 오히려 매수세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설이 벌어진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토부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카드이지만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근본 해결은 어렵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투기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주식, 코인, 금값까지 모두 오르는 상황.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벼락거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집을 사려는 흐름이 생겼죠. 이런 심리 장세를 행정규제로 멈추긴 어렵습니다.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 불가. 25억 넘는 아파트는 2억까지만. 결국 현금 부자들만 거래 가능한 시장이 됩니다. 대출 받아 내 집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는 오히려 밀려나고 25억 이하 중상급지로 수요가 몰리죠. 풍선 효과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리까지 겹칩니다. 대출이 막히면 오히려 희소성이 생긴다.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은 팔지 않습니다. 결국 거래는 줄지만 가격은 버티는 이상한 구조. 결론은 거래 절벽 가격 경직. 규제는 매매만 조이는 게 아닙니다. 전세 시장에도 파장이 옵니다. 전세 대출에도 DSR 적용 대출한도 축소. 소득이 적은 서민층은 필요한 금액을 못 빌립니다. 결국 집주인은 반전세월세로 돌리고 좋은 입지의 전세 매물은 씨가 말라갑니다. 전세 품귀, 월세 급등. 대출 막힌 서민이 제일 먼저 고통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의 세 축은 금융허가세금. 이번 대책엔 세금 항목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정치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올렸다가 조세 저항으로 흔들렸죠. 이재명 정부도 같은 실수를 피하려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하면 지금 세금을 건드리긴 어렵습니다. 결국 조정이라는 말로 후퇴한 셈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바로 공급 부족. 정부가 내세운 135만 호 공급도 결국 계획일 뿐 입주가 아닙니다. 서울의 실입주 물량은 향후 5년간 절대 부족. 집주인들이 급매로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공급이 늘기 전엔 집값 안 떨어진다. 이건 시장의 냉정한 공식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배웠습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 발표 단기 하락 폭등. 결국 이번에도 규제는 신호로 읽힙니다. 지금 사야 오른다. 이 심리가 바뀌지 않는 한 규제의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줄고
집값은 일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유동성 확장,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 다시 같은 흐름이 반복될 겁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은 시장 심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번 대책의 진짜 의미는 통제가 아니라 불안의 표출입니다. 부동산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 신뢰, 그리고 속도입니다. 세 번째 대책은 나왔지만 시장은 네 번째 반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정부가 잡는 게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만든다. 그 말이 이번 대책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 중국인들만 좋은 정책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재명 정부 도대체 왜 이럴까요? 당신은 어느 나라의 누구의 대통령인가요?